저는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세 분의 애국자들이 전화 또 만나서 한 얘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뭐 신문사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문종 의원하고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대한애국당으로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홍문종 의원은 우리 집회에 와서 연설도 여러 차례 했고 본인이 그와 같은 뜻을 내비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움직임은 잘 모르지만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더니 그 기자 얘기가 결국 온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천에 떨어지기 때문에 애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한당 아직 공천 기준도 안 나왔는데 미리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애국당으로 올라 그러겠냐. 내가 볼 때는 당대표라는 한교안 씨를 대다 놓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한교안 대표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한교안이 따라가다가는 이 다 주겠다고 아마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동요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세월호 이야기 한번 하고 5.18 이야기 한번 했다 해서 제명시키고 당원권 정지하고 출당 조치하고 경고 주고 하는 그런 대표. JTBC 나와서 탄핵 관련해서도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대표. 그런 모습을 본 국회의원들이 아이고 저 사람 따라가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동요를 느낀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내서 이 정계 재편을 해서 문재인 정권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봤잖아요. 한교안 대표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대한애국당으로 좀 오세요. 또 한 분은 어제 전화가 왔는데 하와이에 있는 교포였어요. 교포. 이 경상도 발음이 교자가 잘 안 나가지고 교포사 교포인데 전화를 해외 전화는 잘 안 받는데 받았어요. 받고 싶더라고. 받았는데 조원진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조원진 대표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조원진 대표님 안 계신다고 내한테 얘기하라고 내 전달할 테니까 했더니 자기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노구 대선 때 자기가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너무나 이게 칸이 안 떼어져 노트행으로 돼서 그걸 이게 모여표 안 되려고 손을 발발 떨면서 겨우 찍었다는 거야. 찍고 그 영산 선관위 직원들하고 앉아있더래. 네 사람이 항의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도대체 투표용지를 이리 만들어 가지고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찍겠냐고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항의를 했대요. 그러고 투표를 끝나고 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유튜브 SNS에 뜨는데 그게 가짜 투표용지다 하는 뉴스를 듣고 자기는 너무 분해서 자기는 투표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사 면담을 몇 차례 신청해도 이 시간까지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은 우리 대한애국당이 나서서라도 해외 동포 투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100% 부정선거 하는데 그걸 두수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꼭 조원진 대표님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내에는 정창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0수년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법의 재판을 의뢰하는데 대법원에서도 그걸 기각시켜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그동안에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우리가 수집 중에 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다. 좀 기다려봐라 했는데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대선에서 노투형 거기에 찍었다는 사람들이 저 근처에 수도 없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방의 장병들도 부재자 투표를 하면은 자기 고향에 가도록 딱 봉인을 해서 불 붙여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부재자 투표함을 열 때 미리 까지 않고 그대로 열어서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까가 분류를 했어요. 지금은 주둔지 그 지역 투표소가 투표를 합니다. 거기 함이 모여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개표가 되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군내 부재자 투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관리 체계가 엉망진창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확실히 따져봐야 되는 얘기예요. 군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88년도 보안사 비실장 할 때 그때 국회의원 13대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63만 대군인데 실제 투표 인원이 57만이더라고요. 연령이 미달된 사람이 군대 온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50만이 넘는 장병이 투표를 하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 요 문제는 해외 동포 부재자 투표 문제.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제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전 투표함을 이중 시건장 알미늄 박스 크게 같은 것도 과거에 정해졌는데 그게 다 폐지가 됐답니다. 우리 임덕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알미늄 박스에다가 이중 시건 장치하고 봉인해서 경찰 입회에 호송해 가서 넣어서 끝날 때까지 경찰이 지키고 이런 관리 체계가 명백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고 선관위 직원들이 우물우물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끝나고 나서 우리 이 동지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시건장치도 안 되고 박스 안에 그냥 응? 청테이프로 붙여 있고 이런 거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전투표함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정말 투표 우리가 선거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선거를 하지 않느냐. 지금 야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한 거래. 기본 양심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민주 절차에 의해서 선관위 가보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해놨는데 그 선거가 정당한 절차와 공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닌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당 차원에서 좀 적극 나서서 자한당 저것들은 뭐 지난번 대선 때 그 자한당 캠프에 우리 예비역 선배 후배들이 그런 사례를 모아가지고 너희 투표 관리 제대로로 가서 신고하러 가니까 이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쫓아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오고 그러더라고. 이런 정도니까 저들은 뭐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왜곡하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게 오는데 효자동 지났는데 어떤 말수간 나보다 약간 한두 살 젊어 보이긴 한데 다가오더니 아이 좀 기무사령관 허평한 장군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 보니까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시오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대요. 근데 얼굴은 비슷한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보는데 태극기를 달려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지금 이 나라는 죽은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물었더니 양복재단사래요. 여러분 양복재단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죽은 김일성이가 통치한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우리 지식인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당에 나왔고 우리 애국당이 뭉쳐서 어렵고 힘들지만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자유 통일로 가는 그 투쟁에 우리 함께 열심히 합시다. 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